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주식 현미경에서 다뤄볼 종목은 KPF입니다. 시총 규모가 2천억이 안 돼요. 한 1,7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을 많이 또 다루다 보니까 또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핫했던 종목이고 주가를 보시더라도 딱 알 수 있죠.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뭐 이슈를 많았어요. 받을 만한 이슈들 많았습니다. 선박 관련 부분,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도 연결고리가 있고, 그다음 로봇 쪽으로도 또 연결고리가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쪽으로도 또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각광을 좀 받다가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우리 뭐 기존의 우리 메이커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닌, 그러니까 새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KPF를 KPF 주주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급락하니까 이거 뭐 큰 문제가 있나라는 걱정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왔고요. 영상 클릭 잘 하셨습니다. 절대로 일단 제가 이 썸네일 제목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절대로 털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량을 털리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현금 여력이 있다면 오히려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를 해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주식 현미경을 찍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종목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사지 마라.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가 있고요. 아니면 떨어질 때 이건 무조건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요렇게 생각되는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찍는데, 뭐 얼마 전 했었던 나노신소재도 그런 쪽이고요. 그러니까 팔면 절대 안 된다라는 쪽이고요. 지금 KPF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봅니다. 자, 왜 KPF를 팔면 안 되냐? 물론 지금 이 KPF를 가지고 있던 주주분들은 아실 수는 있어요. 아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지 않고 멘탈 딱 다 잡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무작정 우리 흔히 소위 말하는 약간 뭐 빤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그 무작정 제가 이거를 뭐 좋다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좋은데도 막 억지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는 이 종목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객들에게 이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희가 오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만약에 시장이 안 떨어졌으면 이런 매수 기회도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왜 그렇게 제가 또 좋게 보냐라는 것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KPF의 주력 사업군은 파스너입니다. 맞죠? 자동차 부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스너 쪽이 있는데, 파스너라는 건 흔히 말하면 볼트너트죠. 볼트너트인데 일반적인 볼트너트보다는 좀 특수 볼트너트. 여기 보신 것처럼 건설, 아무래도 뭐 교량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이제 이 쪼아주는 볼트너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기술력도 좀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이 중장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런 것들, 이런 중장비의 연결고리들, 요런 것들도 여기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이음새들, 이런 거에도 이제 이 파스너가 들어가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풍력, 여기 블레이드랑 요렇게 보이시죠? 이 터빈이랑 요 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연결고리, 요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뜻 보셔도 이게 그냥 헐렁헐렁하고 품질이 나쁘면 이거 버틸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진입장구액은 높습니다. 특수 파스너는. 다만 예전에는 사실 중국 업체들이 그냥 좀 품질 자체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국 업체들이 예전처럼 그냥 막 이 뭐라 그래, 그냥 품질 안 좋고 막 싼 제품을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워낙 이제 기술 발전을 많이 해서 이쪽에서 사실의 경쟁은 중국 애들과의 경쟁이었어요. 중국과 경쟁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 서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중국 지금 성향이 강하죠.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IRA 법안을 대표적으로 IRA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중국 제품을 노골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EU 같은 경우도 원자재법을 다시 이제 들이밀면서 결국에는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이 중국 쪽의 제품은 원자재를 일정 수준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지금 중국 쪽에 이 파스너를 반덤핑 관세를 유럽이 부과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국 애들 거 지금 걷어내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대체품은 필요합니다. 대체품이 필요한데 그게 이 KPF의 파스너가 될 가능성이 높죠. KPF는 베트남에 생산 법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물론 KPF도 중국 내에 공장도 있어요. 중국 내 공장도 있지만 사실 베트남 공장으로 최근 들어서는 많이 물량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KPF 역시도 지금 중국 쪽에서는 살살 손을 좀 빼고 있거든요.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쪽에 힘을 싣고 있는데, 요번에 유럽의 이 조치는, 반덤핑 조치는 아주 큰 반사 수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업군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수혜가 될 만한 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LNG 터미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배관 관련 부분은 이거 수혜가 되겠다 느껴지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풍력 관련 쪽에 매출 이거 올라가겠는데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장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얘는 이거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재건 이슈로도 엮일 수 있겠죠. 예, 이건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 부분, 이런 건설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우디에 지금 11월인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우디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호재도 될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어쨌든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또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 관련 부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업 관련 부분에 흔들림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매력 포인트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들이 좀 똘똘합니다. 자회사들이 똘똘하고, 특히 요거 한번 보면 어떤 자회사들이 있나라고 보면, 여기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열사 관계, 여기 보면 자 KPF가 여기 있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자회사가 요거죠. SBB테크랑 그 다음에 TMC입니다. 이 자회사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분 비율도 많아요. TMC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고 68% 정도를 지금 KPF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BB테크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7%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얘는 지금은 비상장이에요. 지금은 비상장인데 중요한 건 뭐다? 단순히 얘는 이제 10월 달이면 상장을 하죠. IPO를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보면, 일단 SBB테크는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로봇주를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전신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앞으로는 포트는 전신자로 바꿔야 된다. 뭐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전기차입니다. 예상하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 쪽. 그 다음에 신은, 네, 맞습니다. 신재생이죠. 신재생 관련 쪽이고, 그 다음에 자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화. 결국 이거 로봇이거든요. 제가 뭐 이야기를 많이 뭐 방송이나 라디오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날 것이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또 이런 자동화, 전기차, 신재생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로봇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번 주 안으로 특집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이슈, 관련 뭐 섹터의 분석 관련 부분, 그 다음에 또 종목 관련 부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로봇 관련 부분은 지금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오늘 또 시장은 많이 하락을 하지만 로봇 관련 섹터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상장을 했을 때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처럼 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소카처럼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것 같진 않고요. 상장을 하면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는 그 감속기 관련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는 SPG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은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포지션 자체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SBB테크 역시도 이 감속기 관련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자회사가 이 실적은 안 나옵니다. 실적은 안 나오지만 원래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뭐 아무래도 상장에 대한 또 이제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도, 평가 이익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또 로봇 테마에도 올라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TMC 같은 경우인데요. 요거는 이슈도 이슈지만 실질적으로 이 TM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로 명확하게 하죠. TMC 같은 경우는 선박용 전선, 해양 전선, 선박용 전선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선박용 전선의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해양 케이블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 세계 1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해저 케이블은 LS 전선이 세계 1위, 점유율 1위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말하는 건 해저 케이블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박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배에 들어가는 이런 전기 케이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TMC가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딱 보셔도 아시겠잖아요. 선박용 전선의 비중이 높다. 이거 선박용 전선?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업황이 좋아야 되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조선업황은 호황입니다. 특히 LNG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LNG선 발주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를 또 잡으려고, 그다음 유럽도 그렇죠. 그동안 허가를 안 내줬던 해양 시추까지도 허가를 내주죠. 그러면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모멘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선박용 전선 시장 역시도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가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본업, 그 파트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 역시도 성장성과 이슈를 끌어모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상 실적입니다. 보시면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안 났어요. 이게 돈이 잘 안 됐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원가 상승을 판가에 전가를 못했던 부분. 근데 이게 원래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2020년과 2021년 같은 경우는 또 락다운 또 영향도 있었죠. 락다운 영향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액도 크게 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거는 완전히 줄었는데 원래 이게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 역시도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로 끝날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년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오늘 시장이 흔들려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 시점은 버릴 시점이 아니죠.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현금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포워드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뭐 TP가, 그러니까 예상 TP는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도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한 시총이 그렇게 되면 한 3,600억, 한 4천억 조금 안 될 겁니다. 4천억 정도 시총을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겁내지 않고 홀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혹시라도 현금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캐시메이커 채널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 좋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시황 이야기라든지 종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 번만 보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은 영상이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많이 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매주 화요일은 또 실시간 라이브를 하니까 또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또 이제 시향 이야기라든지 뭐 종목 이야기, 뭐 종목 단타와 관련된 그런 정보도 많이 드릴 테니까 꼭 나가실 때 그냥 영상을 끄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